추운 겨울 마트 앞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여성은 무슨 일로 줄을 서 있냐고 물어보자 한 사람이 대답하는데 그 내용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폴란드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샤바에 살고 있는 요안나입니다. 오늘 아침도 창밖은 하얀 눈이 내리고 있고 온통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어서 하루하루가 추위와의 싸움 같은데 올해는 더욱 매서운 한파가 찾아와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멀리서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유심히 보니 제가 사는 아파트에 새롭게 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트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줄을 서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맥심 커피가 입고된다는 소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인 교포나 유학생이 아니라 대부분이 폴란드 현지인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SNS에서 한국의 맥심 커피가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며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새삼 놀랍네요. 더구나 저희 폴란드는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라서 다른 나라의 그것도 인스턴트 커피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 한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2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딸이 한국 유학 중인데 맥심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폴란드에 돌아올 때 한 캐리어 가득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걸 사왔냐고 투덜거렸는데 가족들이 맛을 보고는 모두 반해버려서 이제는 직접 사러 나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처음 맛본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발걸음을 돌려 저도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한 박스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설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국에서의 추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제가 처음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마트 앞 풍경을 보고 있자니 요즘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 바르샤바에 유명한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 화장품 가게가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 편집숍이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소식은 온라인 신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새벽부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특히 10대, 20대들은 아예 밤새 텐트를 치고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장 오픈 기념으로 증정하는 한국 과자 세트가 탐났다나요? 요즘 여러 큰 마트를 갈 때마다 여기가 정말 폴란드인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한국 라면 코너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국 라면을 살지 구경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이제 우리 집 필수 식품이 됐을 정도로 가족 모두 좋아합니다. 과자 코너도 마찬가지예요. 허니버터칩, 꽃갈콘, 초코파이, 양파링까지 진열대에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무조건 인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식 계란말이 프라이팬이 들어왔는데 SNS에서 화제가 되더니 하루 만에 완판됐어요. 심지어 일본 제품인데
한국식이라고 써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티나게 팔린 물건도 있었답니다. 제 폴란드 친구들도 다들 한국 제품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주말마다 한국 음식을 해먹겠다고 저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고 한국 드라마에 나온 화장품이 뭔지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다는 걸 알면 마치 연예인을 대하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한국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봐서 가끔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제 친구 마그다가 자신의 집들이에 초대했는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벽에는 BTS 포스터가 가득했고 식탁에는 한국 컵라면과 과자, 물론 맥심 커피까지 완벽한 한국 파티를 준비해놔서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폴란드 로컬 브랜드들도 한국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발효 스킨케어, 한국식 밀크티, 한국식 도시락 용기, 한국이랑 전혀 관계없는 제품도 한국스러움을 강조하면 잘 팔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지하철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됐고, 주말이면 한국문화원 앞에 수업을 듣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불과 3에서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가 퍼질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 같은 한국 경험자가 부럽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더욱 뿌듯하고 한국에서의 추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잘 사는 나라로 가야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아직 전쟁도 안 끝난 한국에 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했고 한국에 익숙해져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단함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해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는 걸 허락받았습니다.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저는 꽤나 까다로운 커피 매니아였어요. 폴란드에서는 주로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린 커피만 마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본 커피 믹스라는 개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탕과 프림이 미리 섞여 있는 인스턴트 커피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커피라고 할 수 있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굉장히 지쳐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미연이라는 친구가 건넨 한 잔의 커피였습니다. 미연이는 뜨거운 물을 반만 부어 커피를 녹인 뒤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가며 나머지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을 조금 더해 마시기 좋은 온도로 맞추는 모습이 마치 전문적인 커피 전문가 같았습니다. 첫 모금을 넘긴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부드러운 거품과 함께 퍼지는 달콤함, 그리고 은은하게 남는 커피 향까지 이전에 제가 마셔본 어떤 커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맛이었고 게다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피로가 사르륵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미연이에게 커피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물의 양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맛, 거품을 내는 특별한 방법, 심지어 날씨에 따라 조절하는 비법까지 인스턴트 커피에 이런 깊이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커피를 나누는 한국만의 문화였습니다. 누군가 피곤해 보이면 건네는 따뜻한 한 잔, 미안한 마음을 전할 때 건네는 커피 한 잔, 그리고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함께 마시는 커피. 이 작은 봉지 속에는 단순한 카페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미연이에게 배운 방법 그대로 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저도 이제 지친 친구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매일같이 한국에 관해 묻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2년 전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은 잊을 수 없어요. 폴란드는 한국과 계절이나 기온이 비슷했는데 폴란드의 겨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것은 비슷했지만 신기하게도 실내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정말 건물 안에만 있으면 추위를 잊을 정도였는데 한국의 온돌 문화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처음 알았답니다. 저는 원룸을 빌려서 지냈는데 침대를 사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불을 펴고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자보니 이 따뜻함에 반해서 계속 이렇게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의 폭설을 경험했는데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눈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풍경은 정말 멋졌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업을 가야 했는데 밤새 이렇게 많은 눈이 오면 어떻게 학교에 가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다음 날 아침까지 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일상생활이 마비되곤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고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도로가 깨끗했어요. 밤사이 내린 눈이 거짓말처럼 치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제설 차량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폴란드였다면 며칠은 걸렸을 제설 작업이 단 몇 시간 만에 끝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지하철은 또 어떡해요? 영하의 날씨에도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는 게 전혀 춥지 않았어요. 난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으면 오히려 더웠을 정도였습니다. 폴란드의 지하철은 겨울이면 마치 냉장고 같은데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 의자가 따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았다가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의자에 열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의자에 앉아 출근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한 번은 아침 일찍 수업을 가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요. 폴란드였다면 당연히 수업이 취소되었을 텐데 한국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오면 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날도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도 다들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겨울나기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날씨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한국에서의 겨울 여행도 특별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강원도로 스키 여행을 가기로 하고 4명이서 차를 빌려서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눈이 많이 왔었는데 신기하게도 고속도로가 눈이 많이 쌓여 있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었던 건 한국의 휴게소였는데 30분마다 하나씩 있는 휴게소는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게다가 무료였고 심지어 빈칸을 찾기 쉽도록 LED 표시등까지 있었습니다. 푸드코트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 특히 추운 날씨에 먹는 따뜻한 우동과 떡볶이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호두과자와 버터 오징어구이 등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폴란드 친구들에게 한국의 휴게소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믿기 힘들어했어요. 그냥 휴게소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고하더군요. 하지만 정말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게의 개념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어요. 여행의 피로를 잠시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특별한 장소였거든요. 한국의 휴게소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도로 관리 시스템과 휴게소 시설에 감탄하죠. 저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한국이 자랑스러워져요. 비록 저는 폴란드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나 봐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도 정말 놀라웠어요. 외국인이라도 유학생은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 같아서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독감에 걸렸을 때였는데 한국 친구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폴란드였다면 예약하고 몇 주를 기다려야 했을 텐데 그날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 덕분에 진료비도 매우 저렴했고
병원 바로 옆 약국에서 약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가 다음날 바로 도착하고 밤늦게도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고 급한 일이 생기면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바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폴란드에 돌아와서 너무나 그리운 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하게 챙겨주는 마음은 너무 그립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피곤해 보인다고 교수님께서 커피를 사주시고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항상 많이 먹어요 하시며 덤으로 음식을 더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 번은 제가 한국어 발표를 앞두고 너무 긴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조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저를 도와줬어요. 발음 교정도 해주고 발표 자료도 함께 만들어주고 다음날 아침에는 일부러 일찍 와서 커피까지 타주면서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그때 느낀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를 물어보면 저는 이런 한국만의 특별한 따뜻함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의 화려함 뒤에는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자랑스럽고 특별하게 느껴진답니다. 처음에는 1년의 교환학생 기간이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돌아올 때가 되니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지금도 가끔 유학 시절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곤 합니다. 한국의 겨울 공기, 따뜻한 온돌, 포근한 정, 그리고 물론 맛있는 커피까지 모든 것이 그립네요. 요즘 제 일상의 상당 부분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할애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를 한국 문화 전문가로 여기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아요. 친구들은 제가 추천하는 라면은 무조건 사가는데 저는 보통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순한맛 신라면이나 진라면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면은 꼭 맥심 커피와 함께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한국에서 배운 대로 라면 먹고 바로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답니다. 제 집은 이제 작은 한국 문화원이 된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이 모여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드라마도 보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 동료가 자기 딸 생일 파티를 한국식으로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딸이 K-팝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K-팝 댄스 수업부터 떡볶이 만들기, 인생 네컷 찍기까지 파티를 도와주었고 파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학부모들까지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온답니다. SNS에서도 요한나의 한국 이야기라는 해시태그로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추억을 기록하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수천 명이 팔로우하는 계정이 되었네요. 특히 한국식 커피 문화나 식사 예절 같은 일상적인 팁들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휴게실에 맥심 커피가 비치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침마다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폴란드의 빵과 한국의 커피가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문화의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커피 한 잔이 만들어낸 문화적 울림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가 유럽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 강국인 폴란드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담아낸 하나의 작품입니다. 과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혁신적인 제품은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을 통해 들어온 커피 문화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나은 형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커피 문화가 이제는 유럽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네요. 이런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문화의 리더가 되어간다는 걸 느끼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지금 안 가면 줄 많이 서야 한단 말이야. 여기 아침 6시부터 남편을 깨우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남편을 깨워 달려온 여성은 이렇게 일찍 왔는데도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절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유행에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줄을 섰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이사벨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LA에서 살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우면서 다니는 중인데 사실 공부보다는 아빠처럼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 아빠는 젊었을 때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였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사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은 가난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아빠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빨리 커서 제가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여셨어요. 정통성 있는 이탈리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꽤 유명한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인점으로 식당이 5개가 있을 정도로 성공하였고 우리 집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잘 된 후에도 아빠는 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셨고 주말에도 집에 잘 계시지 않았던 생각이 나네요. 아빠의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식당에 놀러 가면 밖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고 식당 안에는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빠는 자신이 이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식 피자 같은 건 음식도 아니라면서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커피도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가 진정한 커피라면서 아메리카노 같은 걸 어떻게 커피라고 부르냐며 절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은근히 제가 그 음식점들을 물려받아서 계속 장사를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되고 있던 우리에게 어두운 구름이 몰려왔어요. 그 어두운 구름은 바로 팬데믹이라는 것이었는데 팬데믹 기간 손님이 줄어들면서 운영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5개였던 식당을 3개로 줄여야 했어요.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다시 괜찮아질 만하니 이번에는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인건비도 높아지고 음식값도 높아지면서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많아서 경쟁도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망한 건 아니지만 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요즘은 한식이 유행이고 이탈리아 음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음식점도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아빠는 자신만의 고집이 세셨고 물론 저도 아빠의 고집과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참 존경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들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아빠의 음식점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아빠에게 한식을 추천한 이유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류가 유행이고 K-팝도 좋았고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한식이 유행이라서 학교에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페스티벌 때 대학교의 공터에는 많은 푸드트럭이 와서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그곳을 갔는데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컵밥이라는 것을 파는 곳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면 밥 위에 소스와 재료를 올려주는 형식이었어요. 친구는 닭강정이라는 한국식 닭 요리를 선택했고 저는 만두와 잡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밥도 팔고 있어서 그것도 하나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얼마 걸리지 않아서 바로 주문한 음식들이 나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데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건강에 좋은 것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요즘은 고급 레스토랑도 한식이 많다고 했는데 확실히 한국 음식은 인기가 있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음식 사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을 여행하고 온 친구가 준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믹스커피라고 불리는 인스턴트 커피였거든요. 미국 마트에서도 인스턴트 커피가 팔기는 했지만 저는 그냥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거나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 거름망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립을 해서 마셨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사다가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거 꼭 마셔보라면서 커피 좋아하는 자신이 마신 커피 중에 최고의 커피라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저를 놀리는 거로 생각하면서 물을 끓여서 믹스커피에 부어서 마셔봤어요. 아빠처럼 이탈리아 스타일 커피를 고집하지는 않았어도 커피라면 시간을 들여서 끓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 끓이는 시간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이런 훌륭한 맛의 커피를 만들어내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미국 못지않은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이 512잔이나 된다는 걸 보고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커피 믹스를 발명하면서 물만 부으면 완벽한 맛과 향을 내는 커피가 생겼고 언제 어디서라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피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한 한국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만나면서 커피 문화가 고급 문화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고급 커피들도 까다로운 한국인의 입맛을 맞추려면 그냥 커피 맛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커피로 발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서 방학에 한국을 여행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놀란 곳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아주 컸고 깨끗하고 깔끔한 공항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고선 제가 상상한 한국보다 더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줄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안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제가 가야 하는 곳은 서울이 아닌 강릉이었습니다. 서울에도 유명한 카페도 많고 맛있는 커피들도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강릉의 안목해변의 커피거리라는 곳에서 카페를 많이 차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의 유명한 바리스타에게 교육받기로 예약했고 이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사실 내키지 않았는데 저는 LA에서는 지하철을 잘 안 타거든요. 미국에서 가급적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것이 좋아요. LA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숙자와 악취 문제는 정말 심각해서 절대 혼자서는 지하철을 타고 싶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처음 타러 가는 한국의 지하철은 영어로 길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찾아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해서 이곳이 정말 지하철역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라는 유리로 전면을 가려놓은 시설은 처음 보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마다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철로에 떨어질까봐 걱정될 때가 많아서 지하철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자 쓰레기 하나 없이 무척 깨끗했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아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좌석도 노약자석이 따로 있었고 무려 임산부를 위한 좌석까지 있었는데 제가 탄 지하철은 사람이 꽤 있는 지하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좌석이 비어있는 모습에 한국이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 내렸는데 서울역은 정말 큰 기차역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역이 너무 커서 혼자 어디로 가야 하나 멍하니 이곳저곳을 바라봤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국 여성분이 제게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KTX를 타야 한다고 표를 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여성분은 저에게 자신이 표를 사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표를 살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셔서 무사히 도착했어요. 저는 그 여성분의 행동에 놀라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강릉역까지 가는 KTX 표를 샀습니다. 기차가 있는 플랫폼으로 갔는데 티켓을 검사하는 사람이나 표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온 건가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었고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국 남성분이 그냥 가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 한국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역에는 출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열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의 KTX도 정말 좌석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좌석 앞에 테이블도 있었어요. 저는 부산행이라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에 나왔던 열차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이 되었어요. 저의 오늘의 목적지인 강릉역은 서울에서 2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꽤 거리가 멀지만 고속열차라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도심을 지날 때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KTX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빠른데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열차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빠른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의자 옆에는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있고 덕분에 편하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어서 한국의 열차에 여러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창밖의 한국의 풍경은 산이 정말 많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놓고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기차에서 다른 한국인들은 간식이나 햄버거 세트를 사와서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무엇인가 먹을 걸 사올 걸 하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릉역에 도착해서 커피거리로 가게 되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예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카페라테를 한 잔 시켰어요.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커피가 나왔어요. 커피를 만드시는 분의 손놀림은 프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해변을 걸으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진짜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흔히 미국에서 마시던 아이스커피는 조금 밍밍한 맛이 났는데 한국의 커피는 진하면서도 고소했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커피와 해변까지 완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선 한국식 커피를 배우기 위해 바리스타님이 계신 카페로 갔어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바리스타 선생님은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차근히 커피 만드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커피콩을 고르면 되는지, 커피콩을 열을 가해서 볶는 로스팅 과정도 배웠어요. 이 과정부터 정말 다양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커피의 맛과 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론을 배우고 여러 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시간, 온도, 공기의 흐름까지 조절해야 일정한 맛을 내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로스팅한 커피콩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거쳐서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커피를 추출하게 됩니다. 기계가 아닌 필터에 커피를 넣고 물을 부어서
핸드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진한 커피에 우유를 넣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커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커피 품종에 따라서 신맛이 더 나는 것도 있고 탄맛이 나는 것도 있고 너무 다양했습니다. 나름 커피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웠어요. 바리스타 선생님의 커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집중력이 강하셨고 빠르게 커피를 만들어내는 손재주도 너무 뛰어났어요. 다른 수강생들을 봐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라떼나 바닐라라떼 등 다양한 카페 메뉴도 배웠습니다. 저는 열심히 커피 만드는 걸 배우는 동시에 강릉의 여러 카페에도 갔어요. 인테리어도 다양하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하는 곳도 많이 있었어요. 각 카페마다 자신들이 고른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디저트들은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한국의 떡이나 조각 케이크와 같이 먹는 커피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 저는 어떤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이곳은 옛날 한국의 다방이라는 곳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커피에 계란에 노른자를 띄워줬는데 이런 커피는 처음이라서 너무 놀라웠고 의외로 맛있어서 더 놀랐어요. 정말 한국의 커피에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미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여러 군데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곰탕이라는 음식입니다. 친구들이 곰탕을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한국은 곰을 먹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곰탕은 소고기의 양지와 사태 등의 부위를 오래 끓여서 만든 국물이고 여기에 밥과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저는 곰고기는 아니었지만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말에 기대하면서 음식을 기다렸어요. 맑은 국물 안에는 소고기와 파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설렁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소뼈를 위주로 끓였고 이건 고기를 끓여서 국물이 맑다고 했어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는데 온몸이 따뜻해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흰 쌀밥을 거기에 넣어서 먹길래 저도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속이 따뜻해지고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김치와 함께 먹었더니 더 맛있었어요. 제가 곰탕을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자 친구 중 한 명이 이사벨라가 한국 사람이 다 됐다고 해서 웃었어요. 그리고 바닷가 근처라서 해산물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미국에서는 비싸서 잘 먹을 수 없는 굴 요리도 배부르게 먹어도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굴 요리를 좋아하시는 아빠가 한국에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교육이 끝나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보셨어요. 저는 에스프레소 기계 앞에 서서 먼저 잔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잔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원두를 갈아서 그라인더에 넣고 템퍼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원두를 잘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뽑아주면서 주변을 잘 정리해줬어요. 에스프레소를 먼저 4잔 뽑아서 선생님께 드렸고 다음에는 카푸치노 4잔을 만들어야 했어요. 에스프레소는 커피만 뽑으면 끝이었지만 카푸치노는 커피에 스팀으로 데운 따뜻한 우유로 모양을 내서 넣어야 해서 쉽지 않았어요. 정말 손님에게 커피를 내듯이 정신을 집중해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지 않고 재빠르게 커피를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커피들의 맛을 보셨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어주셔서 저는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바리스타 선생님은 열심히 잘 배웠다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너무 긴장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공부하면서 열심히 필기한 공책을 소중하게 들고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몇 달 동안 배운 한국 스타일 커피로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를 할지 정리를 했고 커피컵과 기계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빠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아빠는 한국식 카페라는 말에 그런 걸 커피라고 할 수 있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딱 1년만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공해서 돈을 꼭 갚을 수 있고 잘 안 될 경우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가게를 얻어서 한국식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였어요. 그리고 직원을 한 명 구해서 한국식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메뉴에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내용을 넣어놓고 일회용 컵도 한국에서 봤던 컵의 디자인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저와 직원 2명뿐이었지만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였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얻지는 못했고 그냥 동네에 몇몇 손님들이 다녀갔어요. 우리 카페의 커피 맛은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드립커피에 크림이나 시럽을 추가해서 마시는 커피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진하고 한국 스타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를 중심 메뉴로 하였어요. 원두도 제가 일일이 맛을 보면서 가장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한국에서 마셔봤던 커피 믹스의 느낌도 나는 커피였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 가게의 커피를 마셔본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이스 카페라떼를 시키는데 보통은 가지고 가거나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다들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서 커피와 자기 모습을 찍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메뉴를 주문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카페에 오시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SNS에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여기 커피를 마시고선 너무 맛있다며 미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커피였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내용을 핸드폰으로 봤는데 예쁜 여성 인플루언서였는데 우리 카페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선 아침마다 여기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이 카페로 와서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어요. 다들 한국식 아이스 커피를 좋아했고 아이스 녹차 라떼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바닐라 라떼와 함께 판매하는 한국식 빵도 많이 찾으시는 메뉴였어요. 정말 장사가 잘 되어서 직원을 몇 명 더 채용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카페로 출근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미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게다가 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도 아침부터 자신과 아내의 커피를 사겠다면서 줄을 서 있자 그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서 카페 홍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파파라치까지 우리 카페가 잘 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카페는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미국에서 흔히 마시는 커피보다 달콤하고 고소한데 아이스로 마셔도 그 진함이 약해지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으면 이 정도 줄이면 다른 카페는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커피 나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서 그 점도 너무 좋다는 말도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한 여성분들이 남편과 같이 아침에 줄을 많이 서 있거나 남편들이 아내의 모닝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행처럼 남편이 한국 커피를 사다 줬다고 자랑하는 SNS 올리는 아내도 있고 데이트를 위해서 우리 카페를 찾는 커플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카페는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졌어요. 게다가 하루에 몇 번씩 들리시는 단골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배운 한국 커피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하루에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빠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장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선 모습에 놀라셨어요. 그리고 그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저에게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아빠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를 진하게 내려드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면서 제일 잘 팔리는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빨대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커피도 괜찮구나 하시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배워온 한국식 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아빠의 모습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씩 우리 가게를 찾아오신 아빠는 요즘 이상하게 이 커피가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가 아니면 커피도 아니라고 말하던 아빠가 제 커피가 맛있다고 오시는 게 정말 맛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제 장사 실력을 믿고 제게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한국 커피를 팔 카페를 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한국식 디저트인 약과와 떡 그리고 고구마 케이크도 함께 팔아볼까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사벨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미국에 모닝 커피런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한국 카페에 오기 위해서랍니다. 한국 사람은 커피 취향이 다양하고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카페라떼나 바닐라라떼 등 여러 가지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커피에 대한 입맛이 까다롭다 보니 한국인의 입맛을 잡기 위해 카페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페 문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퍼져나가서 많은 미국인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벨라 씨는 한국의 믹스커피를 먹어보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서 한국 스타일의 커피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카페로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즐거운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마트에 간 여성이 있습니다. 잔뜩 물건을 사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여성은 지폐를 꺼내서 점원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점원의 행동에 경악하고 맙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스위스인 여성의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에 살고 있는 로잘린입니다. 스위스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의 부산으로 여행을 가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처음 부산으로 여행을 가야겠다 결심했던 그때 부산은 저에게는 전혀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스위스의 평화로운 풍경과 아름다운 산들에 둘러싸인 곳에서 살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영화 부산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행은 그림 같은 풍경과 로맨틱한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강렬하고 현실적인 재난 영화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다른 일반적인 영화와는 확연하게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부산행은 인간의 생존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좁은 기차라는 공간에서 생존의 고난과 절박한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힘들지만 희망을 찾아나가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좀비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동석 배우의 액션은 놀라웠는데 주먹으로 좀비를 때려잡는 장면은 충격적일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 배우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가족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공유와 그의 딸 그리고 타인들 간의 감정적인 연결과 희생이 강조되었고 이로써 가족의 중요성과 사랑의 힘을 깊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이와 부모 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더더욱 이 영화를 감동적이게 보게 했습니다. 주인공인 공유 씨가 처음에 냉정한 행동과는 달리 딸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어요. 그리고 스릴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동적인 액션과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은
관객을 화면 앞에 끌어들이며 동시에 캐릭터들의 감정과 선택에 공감하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저런 상황에 부닥친다면 저는 인간미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행은 단순한 좀비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희망, 가족과 사랑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며 감동적으로 다가온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부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 나타난 부산은 현실과는 다른 세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를 떠나 부산으로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먼 거리를 날아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의 취리히 공항도 역사가 오래된 멋진 공항이긴 했는데 인천공항은 정말 멋졌습니다. 크고 조명도 밝았고 정말 깨끗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멋진 공항을 만나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생동감 넘치게 공항에 있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 역으로 갔어요. 놀랍게도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역은 굉장히 가까워서 편했어요. 표를 끊으러 갔는데 모든 기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급행열차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30분 내지 40분에 한 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자주 급행열차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편리한 공항열차가 가격도 얼마 들지 않는 것에도 참 놀랐습니다. 스위스는 교통비가 무척 비쌌는데 한국은 교통비가 너무 싼 데다가 정확한 시간에 공항열차가 도착하는 것에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큰 가방을 들고 공항열차를 탔는데 짐을 놓을 수 있는 곳도 따로 있고 열차의 내부가 무척 고급스러웠어요. 마치 고급 비행기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놀랐습니다. 진짜 열차가 깨끗했고 의자도 좋고 편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열차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되자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탄 공항열차는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왜 서울역을 꼭 와보고 싶었냐면 바로 부산행은 서울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좀비들이 가득한 서울역이었지만 직접 본 서울역은 깨끗하고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영화 부산행에서는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 KTX의 내용이 많았는데 실제로 영화 속에 나오던 KTX를 직접 타다니 영화의 팬인 저는 조금 감동했습니다. 창고로 가서 열차표를 구입한 후에 표에 쓰여 있는 기차가 있는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티켓을 검사하는 사람이나 표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국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들 뒤를 쫓아서 열차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기차에 올라가자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 있었어요. 저는 버튼을 누르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영화 부산행의 한 장면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는 한국의 KTX도 정말 좌석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좌석 앞에 테이블도 있었어요. 새벽에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배가 무척 고파서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세트를 사왔어요. 콜라 대신 커피로 바꿔서 왔기 때문에 먼저 차가운 커피를 마시면서 좌석에 앉았어요. 의자도 고급스러웠고 비행기의 고급 좌석에 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유는 창밖을 보면서 여러 가지 풍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부산은 서울에서 2시간 38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3시간도 걸리지 않다니 고속열차라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을 지날 때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KTX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KTX도 열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빠른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의자 옆에는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있어서 편하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었어요. 창밖의 한국의 풍경은 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행복하게 창밖의 풍경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사온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기차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니 소소한 행복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들은 쓰여있는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차도 정확한 시간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부산역은 정말 깨끗하고 멋졌습니다. 부산행의 사람들은 부산역에 도착은 못했지만 저는 부산역에 도착했네요. 역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역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잘 되어 있었고 무빙워크도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하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부산역은 지하에 바로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부산의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했고 밝았어요. 저는 광안리에 호텔을 잡아놨는데 지하철로 바로 광안리역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광안리에 도착해서 예약해놓은 호텔로 갔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오래 기다려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에서는 이미 제가 예약한 방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진짜 놀란 게 저도 스위스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여러 호텔들을 많이 경험해봤지만 아무리 방이 준비되어 있어도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내면 가능하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호텔은 굉장히 유연하게 서비스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서비스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광안리의 해변이 보였는데 너무 멋졌어요. 스위스는 호수도 크고 산도 멋졌지만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숙소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은 광안리 바다 근처였는데 해변을 구경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안리는 카페도 많고 인기 있는 음식점도 많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점심을 먹으러 음식점을 갔는데 광안리의 한식 맛집으로 추천받은 곳이었어요. 밥과 국, 반찬과 함께 생선구이나 고추장 불고기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왔으니 생선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등어구이를 선택했습니다. 밥에는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 있었고 국은 미역국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볼 때마다 미역국이 너무 궁금했어요. 유럽은 해산물을 잘 안 먹고 해초도 잘 안 먹었고 특히 스위스는 근처에 바다도 없었거든요. 저는 미역국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마셨어요. 그런데 짭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아주 맛있는 스프였습니다. 생선은 바삭하게 구워져 있어서 정말 맛있었고 밥과 달걀과 함께 먹었더니 아주 부드러운 맛이 났어요. 반찬들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는데 김치도 맛있었고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놀랐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이렇게 맛있다니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먹어보고 싶던 한국 과자를 잔뜩 골랐습니다. 여자 혼자서 너무 많은 과자를 산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계산대에 앉아있는 한국 점원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줬습니다. 계산대에 있는 기계로 제 과자들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제 지갑을 봤더니 5만 원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꽤 큰 돈이라서 계산하는데 좀 더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돈을 받자마자 저에게 거스름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계산기도 두들기지도 않고 5만 원에서 제가 산 금액을 빼서 거스름 돈을 주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무조건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하던 모습만 익숙했거든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건가 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선 밖으로 나와서 핸드폰의 계산기 어플로 받은 잔돈이 맞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10원까지 정확하게 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직접 보게 되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친절했던 점원이 뛰어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부산의 깡통시장이라는 곳을 이곳저곳 구경했을 때였어요. 저는 떡볶이 가게로 가서 김밥과 떡볶이를 시켜서 먹었어요. 삼겹살 김밥이라는 특이한 김밥이었는데 밥 안에 야채들과 쌈장으로 양념을 한 삼겹살이 들어있는 정말 맛있는 김밥이었어요. 그리고 떡볶이는 너무 매웠지만 달콤해서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다 먹고선 계산하기 위해 돈을 냈는데 아주머니는 바로 잔돈을 주는 거예요. 계산기도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계산하시더니 돈을 내주셔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곳뿐만 아니라 시장의 여러 곳은 장사하는 분들이 누구 하나 계산기 따위는 사용도 안 하고 정확하게 돈을 계산하시는 모습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음식 가격도 너무 싸고 음식들도 맛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암산 실력은 더 놀라웠습니다. 계산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라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뛰어나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단함을 느끼면서 호떡을 먹었는데 정말 달콤한 이 간식은 스위스에서 팔아도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여자가 혼자 여행하는데도 너무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상점과 음식점은 늦은 밤까지 장사했어요. 호텔에서 쉬다가 바다가 보고 싶어서 밤에 나왔는데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바닷가에는 조명도 잘 되어 있어서 밤바다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끼리 놀러 온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바다라는 것은 호수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파도가 모래사장에 왔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파도 소리와 소금 냄새가 나는 바다는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부산의 바다가 마음에 무척 들어서 해변이 있는 동네들을 여행을 다녔습니다. 늘 스위스에 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기만 했는데 직접 여행을 와보니 색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모래가 부드럽고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다 내음을 맡으며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의 산과 호수도 아름답지만 부산의 바다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광안리 해변으로 갔습니다. 밤에는 화려한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 위에 반사되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바다는 저에게 평온함과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부산의 매력은 해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여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았고 감천문화마을의 다채로운 벽화와 골목길을 걸으며 부산의 예술적인 면모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여전히 부산의 바다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해운대 해변을 찾았습니다. 해변을 거닐며 지난 며칠간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시 오겠다고 말했어요. 부산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았고 언젠가 다시 이 아름다운 바다를 만나러 올 것입니다. 그저 부산행이 좋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산으로 여행하러 왔는데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좁은 세계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더 넓은 세계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아닌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제 꿈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다른 곳을 여행해 봐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부산 여행을 마치고 스위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로잘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영화, 드라마, K-팝을 접한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로잘린 씨는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빠져서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며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결정을 하게 된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